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중국이 개발하지 못한 걸 해냈다. KF-21 엔진 100% 독자 개발. 중국이 20년의 세월과 25조 원을 투자하고 실패한 전투기 엔진 개발을 쉽게 해버리자 중국이 놀라 기겁하는 이유.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전투기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죠. 그러나 이러한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륙입니다. 엄청난 돈과 세월을 바치고도 자국산 엔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계속해서 J-20의 실전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 대륙과 달리 우리는 이미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의 엔진을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직한 피와 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으로 합당하게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한 우리와 달리 부당한 방법으로 라오닝 항공모함을 손에 넣었을 때처럼 전투기 엔진 기술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 했던 대륙에게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어떤 특정한 차이점이 이러한 양극화된 결과에 기여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투기 엔진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투기 엔진 기술을 달성했을까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전투기 엔진 개발.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세계의 군사 강국들에 비교해 보아도 절대 꿀리지 않는 급격한 군사기술의 향상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마저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극도로 정밀한 기술을 탑재해 1000mm의 오차마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40에서 50년 동안 유지보수와 안정적인 공급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지만 엔진만큼은 FA-18이 이 슈퍼호넷에 탑재되는 제너럴 일렉트릭 G사의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는 엔진 분야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은 G와 F-22의 F-119 엔진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프렛 앤휘튼이 EF-2000 유로파이터의 UZ-200 엔진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롤스로이스입니다. 이 세 개의 거대 기업들은 100년 이상이나 되는 기간 동안 거액의 자본을 투입해 가장 앞서가는 항공기의 엔진들을 개발해오며 이른바 전투기 엔진의 기술 표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한국은 전투기 엔진 연구에 집중해왔지만 그들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은 그 노력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업그레이드 사업을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G4와 기술 제휴를 맺고 F5 705의 제트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그 후 마침내 KF-16이 조립되었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국산 훈련기 T-50을 개발해 한국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 엔진 생산에 참여해 국산화율을 2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엔진 국산화율은 39%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엔진의 발전을 선도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삼성테크원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부터 헬리콥터, 전투기 엔진 디포 수리 사업을 통해 전투기 엔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유지 관리는 가장 어려운 유지 관리 개념 중 하나이며 오래된 무기를 해체 및 수리하고 새 무기로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정비에서 조립 생산으로 다음은 면허 생산에서 독자 연구 개발 단계로 접어들며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노력했고 수없이 나를 좌절시켰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F-16의 대한민국 공군 버전인 KF-16에 들어가는 PNW사의 F-100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야 했는데 PNW는 제품 시험에 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엔진 판매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핵심 기술 정보는 국방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자들은 기술 약소국이라는 서러움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오기가 땅에 있는 것처럼 발사되어 땅으로 돌진한다고 합니다. F-100 엔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이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피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1000만 번이나 칼날을 때려고 했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부러졌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개발자들은 실험실 장비를 사용하여 부품을 하나하나 채굴하고 그들은 엔진 소음과 관련된 14개의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당국자들은 1997년 첫 시험 비행까지 거의 하루 24시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노력 끝에 KF-16 엔진을 비롯한 전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100%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 엔진. 한국 엔진 기술 발전의 비결.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3대 엔진 제조사인지 P&W, 롤스로이스 윈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LEAP 엔진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3억 달러에 체결했습니다. LEAP 엔진이란 최신형 항공기인 에어버스 A320 내보잉 B737MAX, COMAC의 C919 모델에 탑재되는 CFM 인터내셔널사의 최신 제트 엔진입니다. 이 회사는 GE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P&W 엔진과의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RSP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RSP는 참여 지분에 따라 항공기 엔진의 개발 및 양산 관리의 이익과 위험을 배분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는 대규모 롤스로이스와 계약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은 과감한 투자에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6년 1,0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팩토리로 경상남도 창원에 엔진 부품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인근 화락 하이테크파크에 최초의 대규모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미국 항공우주 엔진 부품업체인 EDAC를 약 3,570억 원에 인수하고 미국의 자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설립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적인 질병 발생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 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 개발비는 4,625억 원으로 240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항공기 엔진을 넘어 우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중에는 한국의 우주 발사체 KSLV 누리용 액체 로켓 엔진이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항공우주 강국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모든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1년 5월 현재 9,000대 이상의 항공기 및 헬리콥터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라이선스 생산 이외에 100% 독립적인 KF-21 보람의 엔진을 개발하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공한 이유는 정밀 가공 등 기초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하거나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로 인해 평가되었습니다. KF-21 보람에는 F414 엔진에만 4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물론 KF-21의 엔진을 100% 국산화하는데 성공한다면 시장에서 KF-21의 지지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KF-21의 엔진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시설과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KF-21 엔진이 독자적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대규모 해외 수출을 견인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토에서 전투기 엔진을 완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의 전투기 엔진 개발이 순항 궤도에 있다는 사실과 달리 이상하게도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투자한 후에도 대륙은 엔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콘티넨탈은 J-20이라는 강력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여러 발 탑재하고 있어 전투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항공전자공학도가 대륙 기술의 창시자인 러시아 항공기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륙의 J-20 전투기는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다른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전투력과 함께 뛰어난 기동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2014년 당시부터 대륙은 20년간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퍼부어댔지만 좀처럼 좋은 성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J-20은 원래 Su-27의 엔진인 러시아 AL-31F 엔진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엔진을 복제한 국산 WS-10 엔진을 개발하여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엔진 모두 실패했습니다. J-20의 무거운 동체에 탑재되어 적절한 추진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콘티넨탈은 러시아의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Su-17에 사용되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사를 많이 해서 러시아에서도 AL-41F를 본토에서 복사할까봐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는 많은 최신 무기를 돈 없이 본토에 팔았지만 본토의 표절로 인해 본토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9년 러시아도 허가 없이 Su-17을 복사해 J-12를 만들었습니다. 대륙의 Su-30을 판매할 때도 기체와 엔진을 복제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달았었죠.
대륙은 그 대신 신형 WS15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지만 이 엔진도 역시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상시험 중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자국산 엔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지 대륙은 지난 2015년부터 베이징 시네이그룹 산하에 있는 스카이리존이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모터시치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스카이라이즈는 표면적으로는 사기업이지만 미국은 대륙의 군사적 영향력이 배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토가 인수하고자 하는 오토바이 치치는 구소련의 군용기 및 민간용 항공기 엔진을 제조 공급하는 국영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 민영화되었습니다. 대륙의 스카이리존은 2015년부터 모터시치의 지분을 사들였고 2017년에는 50%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륙이 제트 엔진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륙에서의 무역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 동맹국인 미국을 무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터시티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덕분에 화가 잔뜩 난 대륙은 국제중재재판소에 3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대륙 쪽이 승소할지는 몰라도 덕분에 뛰어난 제트 엔진을 가지려는 그들의 물밑 작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세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주변국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도 돌아서지 않고 무단 표절 같은 짓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엔진 개발 과정에서 본토가 겪는 어려움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강탈을 잘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2018년 9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매체를 통해 W15 엔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J20은 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들이 적절한 엔진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방심하지 않고 세계 5차 엔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공고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독자 개발하기는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의 FA18이 F와 같은 G사의 F414G400을 라이센스 생산한 F414G400K를 장착합니다. 왜 대륙 그러는지 모르겠고 군사 전문가가 아닌 나도 아는 건데 전투기 엔진은 제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만 되는 설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 일전에 하나 임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엔진을 100% 독자 생산이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설계가 문제라고 하네요. 예전에 고만고만한 이슈로 제목을 단 게 겨우 1,000몇백 정도 받네요. 근데 제목 낚시 이후 몇만 단위로 껑충 뛰었네요. 젊은 사람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사대주의적이면 대륙할까 귀에 거슬렸지만 충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륙은 영원한 것이 아니 한시적인 역사의 단편이기에 거렸습니다. 순수기술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인공위성 로켓과 비행기 엔진 제조를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까불어도 독일, 일본에 견줄 수 있는 자동차 엔진을 못 만듭니다. 한화에서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했음 9시 뉴스메인 기사감입니다. 일본도 자체 기술력은 있으나 일부 대형기 말고는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